언론개혁 특위의 그 간사를 맡고 계시죠. 그래서 네, 위원장 맡고 계시죠. 예, 죄송합니다. 예. 김현 위원장님 마지막 토론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이 공간이 협소해서 뜨거운 만큼 토론도 뜨겁습니다. 근래 보기 드물게 굉장히 치열한 토론이 이어진다는 거고요. 어저께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한테 법을 개정하거나 바꿀 때 공론화 과정을 꼭 거쳐라. 신속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잘 알려서 법을 개정토록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외려 저희 이 시청각 미디어 통신위원회 제정법에 대한 오늘 토론회가 바로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요. 제가 드는 생각은 이 토론회가 저희가 이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이 대략 제 머릿속에는 한 50일 정도 안에 이 법이 제정이 돼야지만 방송 3법 처리와 맞물려서 방통위 설치법이 왜 문제가 됐느냐 내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왜 제 역할을 못했느냐라는 것의 전제는 방송 3법이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의 공영방송사의 이사를 제멋대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방통위가 제멋대로 운영될 수도 있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방송 3법 처리와 아울러서 방통위 설치법에 대한 정상화가 맞물리지 않으면 한 발도 못 나간다라는 점이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시청각 미디어 통신위원회도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2021년도에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을 제정해서 공영방송과 새로운 뉴미디어 2000년도의 뉴미디어와 2008년도의 뉴미디어는 달라진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OTT가 생성이 되고 나기 전에 IPTV가 뉴미디어였다면 2008년도에 그 뒤에는 사실은 OTT가 또 새로운 뉴미디어로 국민들 앞에 등장이 된 거기 때문에 이 기존의 공영방송과 OTT 그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또 새로운 AI 기반으로 한 미디어 정책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가 시청각 미디어 통신위원회를 제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법 제정을 해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이 2021년도에 논의가 되다가 2022년 정부를 뺏겨서 그 논의가 더 이상 진전이 없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통합미디어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면서 2023년도에 또 융추위를 만들었으나 방송 장악의 혈안이 돼서 통합미디어법 제정은 뒷전으로 했다는 게 이제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 평가의 대표적인 이유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청각 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말씀드렸다시피 다변화되어 있는 다각화되어 있는 그런 현재의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점이다라는 거고요. 다원화되어 있다는 것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방송 사업자가 여러 갈래가 있는데 지상파 방송 사업자, 그다음에 종합편성 방송 사업자, 보도 전문 방송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있는데 나머지 유료 방송 사업자나 영화 음악 방송 사업자, 그다음에 전광판 방송 사업자 등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하자, 융합하자라는 취지로 이 법을 제정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영무 교수님이 그동안 쭉 하셨던 과정을 말씀했는데 정말 피가 솟구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법을 통합방송위원회를 만들고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드는데 기여했는데 이것이 정권을 뺏기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정말 독임제 기구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이 됐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화시키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것이 이번 시청각 미디어 통신위원회를 제정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에게 대통령의 임기와 위원장 임기를 동일시시켜달라는 얘기를 국무회의에서 2차례에 걸쳐서 발언한 바 있습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도 해결책은 위원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동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정치적인
위상이나 내지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것을 방통위 이를 도구로 삼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독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위한 합의제 기구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바로 시청각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필요성의 두 번째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미디어 융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부처가 절실하다. 지금 현재 제 법에는 방송 광고 정책, 편성 평가 정책, 방송 진흥 기획, 방송 정책 기획, 지상파 방송 정책, 방송 채널 정책, 유료 방송 정책, 뉴 미디어 정책, 디지털 방송 정책 등을 포괄해 내는 것이 이 법 안에 들어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을 전략하는 취지로 꼭 이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제정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걸 읽지 않고 기자들이 기사를 써서 마치 누구를 제거한다 또는 축출하기 위한 법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시청각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탄핵의 대상으로 포섭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임기 보장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 제도 안에 국회의 견제 기능을 포함시켰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이 3년 가까이 2년 한 반 가량 굉장히 끈질기게 투쟁해 오고 그래서 방심위가 그나마 지켜줬고 유일임이 사표를 내는 그런 일이 있어서 한숨 놓았지만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독립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견제와 통제 기능도 일정 정도 필요하다는 점을 포함시켰다는 내용까지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사법 처리할 때 별건으로 시청각 미디어 통신위원회가 의사 정족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인이 의사 정족수로 될 때 회의를 할 수 있다,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번 법안에 들어갔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전에는 3인을 상임위원으로 국가직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는 문제가 지금 계류 중인데요. 이번 법이 상정이 되고 저희가 통과되면 이전에 3인이 아니고 위원장만 한 명만 국가 공무원직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포함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사실 어떤 법이든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이해 요구를 잘 관철시켜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다른 이제 발제 포함한 토론자분들이 제기한 내용을 사실 수용해서 이 법안에 담아내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지금 방송사법 3법을 처리하고 그 법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방통위가 온전하게 운영이 되고 그렇게 돼야지만 차질 없이 된다. 그래서 이후에 보다 많은 내용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미디어 발전위원회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논의해서 더 많은 내용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저희가 사실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초기에 미디어 발전을 위한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법 개정을 했는데 불행히도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런 위원회가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되다 보니까 그 미디어 발전을 위한 강범위한 논의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 초기에 그 논의를 통해서 시민사회 그다음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내용들을 포괄해내는 그런 미디어 발전위원회를 반드시 이뤄내서 3단계, 1단계, 2단계가 방통위 설치법을 방통위를 정상화하는 거라고 보고 3단계 논의는 미디어 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언론개혁 특위에서도 저희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김혜연 의원님 고맙습니다. 방통위 부위원장님을 지내신 그 이력 역시